선수들에게는 소중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이던 공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실수라고 넘기기엔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놓쳐버린 캐리어가 타인에게는 큰 위협이 된 건데요. 공항 에스컬레이터 캐리어 낙하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님과 함께 파헤칩니다. 이사장님, 이 사건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던 선수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약 10년 전쯤에 해외의 한 공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하던 선수단이 이동 중이었는데요. A 선수의 가족이 캐리어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탑승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캐리어, 가방을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하는데 A 선수 측은 가방을 잡지 않고 그냥 에스컬레이터에 세워둔 겁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가 경사가 져 있는데 바퀴 달린 가방을 그냥 세웠다는 건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경사각이 보통 30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내용 캐리어는 보통 표면이 미끄럽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마찰력이 거의 없습니다. 잡지 않는 순간 굴러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 셈인 거죠. 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가방이 굴러 떨어졌고 바로 뒤에 있던 동료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무거운 캐리어가 가속도가 붙은 채로 아래 서 있던 피해자 B 선수들을 그대로 가격했습니다. B 선수는 꼬리뼈 주변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결국 대회 출전을 기권했고 이후에도 한참 동안 대회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의 한 역에서 한 여성이 생리를 하루 앞두고 귀가하던 길에 에스컬레이터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년 여성 B씨가 에스컬레이터에 캐리어 2개를 먼저 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를 더 올리려고 몸을 돌린 그 짧은 순간 앞서 올린 캐리어 2개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 캐리어가 1개도 아니고 네, 2개가 동시에 이제 내려왔다 그러면 아래에 있던 피해자는 어디로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A씨는 뒤에서 이제 구르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는데 캐리어가 정말 크게 보였다고 합니다. 피하려고 했지만은 2초라는 짧은 순간이라 대처하기 힘들었었다고 당시의 공포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후의 대처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초기에는 이제 사과와 보상을 이야기했지만 형사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를 통한 처리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기에 충분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부상 정도가 꽤 심각했습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전신의 통증 때문에 식사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2달 넘는 입원 기간 동안 직장을 잃는 등 경제적 손실과 트라우마까지 겹쳐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일상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법적인 처분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볍게 느껴져서 더욱 쓸쓸함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뿐 아니죠. 공항철도에서도 아주 위험한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공항철도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 남성이 20kg에 달하는 무거운 캐리어를 놓치는 바람에 앞서가던 여성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뇌출혈과 골절상은 물론이고 후각 상실이라는 심각한 후유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편리하려고 이용한 에스컬레이터가 누구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애초에 저렇게 큰 짐을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거우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을 태우는 계단이지 화물을 나르는 장치가 아닙니다. 특히 대형 캐리어는 발판 폭보다 커서 바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든요.
중력 때문에 무조건 구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손잡이를 꽉 잡고 타면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본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 뒤에 서 있는 사람까지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깔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형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저 정도 크기의 짐은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1분간의 편리함을 찾으려다 결국 동료의 꿈을 놓치게 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항이나 여행 가실 때 짐을 많이 챙겨 가실 텐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이사님께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허리 높이까지 오는 큰 짐이나 유모차는 반드시 수직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탔다면 내려갈 경우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캐리어 가방을 내 몸 뒤에 두고 다른 손으로 캐리어를 꽉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올라갈 경우에는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캐리어를 내 몸 앞에 두고 마찬가지로 다른 한 손으로 캐리어를 꽉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 캐리어 가방이 미끄러지더라도 내 몸으로 막을 수 있어서 나도 덜 다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에 걷거나 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남의 짐을 건드릴 수도 있고 사람을 건드릴 수도 있고 에스컬레이터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네, 오늘 다룬 사건은 나 하나쯤 편하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만든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네, 나의 편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공항뿐만 아니라 일상 어디에서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사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